예전에 교회에서 알던 자매 중에 정말 독특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하고 같이 또 어울리고 또 이렇다 보니까 정말 독특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내 주위에 없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두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는 아무나 다 오니까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경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여행 가서 이제 만나는 그런 경우거든. 근데 아무튼 얘가 얼마나 시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생명은 시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맞잖아. 뭐 80이면 80, 뭐 100이면 100살, 아니면 뭐 더 적게 이제 살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사람의 생명은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이제 투자하는, 뭐 아니면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정말 갈아 넣는 것이다. 요즘에는 참 말들이 독해져 가지고, 뭐 몸을 갈아 넣는다, 뭐 생명을 갈아 넣는다, 이런 갈아 넣는다라는 말이 유행이잖아. 근데 아무튼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것은 뭐 내 몸을 갈아 넣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그래서 그 여자들은 원래 만나서 수다 떨고 뭐 그냥 쓸데없는 일을 말 많이 하고, 또 뭐 이러면서 또 힐링하고 또 좋아라 하고 또 관계를 맺고 뭐 이렇잖아, 여자들은. 그리고 뭐 고민 상담 있으면, 나 고민 이렇게 있는데 뭐 고민 상담 서로 하면서 뭐 고민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또 친해지고 이러잖아.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런 걸 극단적으로 이제 안 하고 이제 사는 경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친구는 그러는 걸 극단적으로 안 하고 살면서 뭘 하는가? 자기가 이렇게 세이브한 그 자기만의 시간으로 무엇을 하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들여다볼 것까지도 없지만 나의 느낌으로는 그냥 유튜브 보고 TV 보고 뭐 영화 보고, 아니면 산에 뭐 등산하러 가거나 뭐 그런 거로 쓰는 거야. 그런 거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생산적이고 뭐 뜻깊고 뭐 이런 데에다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조금의 시간 투자도 안 한 그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을 오롯이 가지고 뭐를 쓰냐면, 뭐 자는 데 쓰고, 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데 쓰고, 뭐 TV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과연 친구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는 것과 그냥 그 잡다한 그런 일에 내 시간을 쓰는 것, 그런 게 잡다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게 그게 나를 위한 시간이므로 그게 더 뭐 좋은 일이냐, 생산적인 일이냐, 그거라고 볼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냐면,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도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돈 버는 건 없다. 그러니까는 뭔가 돈을 벌려면 많은 수고와 뭐 이런 게 들어간다. 오히려 수고 없이 돈 버는 게 다 사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 정말 젊은 사람들 정말 계산을 정말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조금의 마이너스도 허락하지를 않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도 안 낳고 이제 이런 거잖아. 애 낳으면 벌써 최소한 4억인가 5억이 든다는 거야. 그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싫다. 나는 이거 하느라고 막 그냥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그냥 내 인생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쓰잖아. 갈아 넣고 이렇게 싫다. 나는 내 인생을 오롯이 즐기며 뭐 살다가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의 희생 뭐 이런 것도 안 하려고 사는데, 이거에도 문제가 있다 싶어.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막 뭐 회사에 들어가서
뭐 1년 안에 사퇴하고 나오는 게 50% 이상이다 뭐 이러면서 나는 회사에 들어와서 이 짓 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다. 나는 이거 복사하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다. 니네 뒤치다거리 커피 타주려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나이 것 하면서 이제 회사 때려치는데 그러면 회사를 때려치고 나서 뭐를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안 해, 그냥.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 책임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뭐 이러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몸 하나 누일 공간만 있으면 되고 일하기 싫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냥 거의 뭐 뭐랄까 아르바이트 개념의 뭐 이런 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력이 쌓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은 싫어도 그냥 묵묵하게 참고 하고 뭐 또 가정이 있으니까 또 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던 게 이제 요령이 생기고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일이 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되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는 또 월급이 올라가고 이제 쌓다 보니까 차츰 이제 돈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집장만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모든 걸 스타트 라인에서 벌써 계산을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요즘에 몰라서 그렇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 55세? 그러니까 60만 안 돼도 다 받는데요, 사람들을. 경력직 사원들을. 그러면서 60도 안 되셨는데 와서 일하시라고 이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월급이 적냐? 그것도 아니다. 월급도 후하게 주면서 그렇게 50대들이 그것도 50대 초반도 아니고 막 중후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거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거리가 많아도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도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막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찾아보면 일거리가 많다는 거야. 응. 졸지에 예전 같으면 뭐 55세 정도 되면 정년퇴직이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50대, 60대들이 그 덕을 봐가지고 더 일을 하고 살고 오히려 20대, 30대들은 직장 들어가면 1년 안에 때려치고 나오는 그런 게 50% 이상이고 이렇다는 거야.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좀 참고 견디고 이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옛날처럼 뭐 내가 돈 안 벌면은 뭐 우리 집 다 굶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틀리면 벌써 그만두고 때려치고 이런 게 좀 심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느끼는 책임감이나 중압감과 자기 한 몸만 누일 곳 있으면 되고 자기 한 몸만 잘 건사해서 살아가면 되고 이런 사람의 느끼는 삶의 무게가 누가 더 무겁겠냐고. 당연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그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고 웬만하면 참고 안 잘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경력이 쌓이고 이러는 건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 정말 요즘엔 그런 게 없다. 그 모든 게 약간 너무 성급한 계산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옛날에 직장에서 이제 월급이 이제 180만 원 준다는 거야. 그 직장을 이제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 한숨이. 아니 한 달에 180만 원 이 짓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에 180만 원을 번다고?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돈 줄 텐데. 이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 절로 나는 왜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막 때려치고 싶고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때려쳤어. 그 회사를 요즘 MZ 세대처럼 그 직장을 다닌 지 1년도 안 돼서 때려쳤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 돈 벌자고 일을 하나. 이 돈은 우리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줄 텐데. 그때는 좀 집이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다니기가 싫더라고. 그런데 직장을 우리 집이 좀 더 빨리 망했어야 되는데. 직장을 때려치고 얼마 안 돼서 집이 망했거든. 그래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럼 직장은 너무나 힘드니까 학원 강사나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역 정철학원에, 에서 이제 내 그 학원 강사 생활을 이제 시작한 게,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 학원 강사의 삶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 지금도 생각해. 그때 그냥 우리 집이 좀 더 빨리 망했으면 그 회사를 계속 다녔을 텐데, 그러면 내 삶이 좀 더 달라졌으려나? 왜냐면 그 직장이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었거든.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데 그 학원 강사를 하면서도 월급이 적었다고. 근데 월급이 적었는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월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내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 자기 자식 좀 가르쳐 달라고 오퍼가 들어와. 자기 자식 과외 좀 해달라고. 다 강남에 사는 그런 아줌마 아저씨들이잖아. 그래서 그 내가 다니는 학원 자체에서는 별로 돈을 못 벌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사장님인데, 직장이 선능력이야. 직장도 아주 좋아. 그리고 본인이 그 사장이야. 그런데 자기가 영어 회화 실력이 너무 없다고, 오전 시간에, 내가 그때 오전 시간에 일을 했었거든. 오전 6시 2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그런데 8시서부터 9시 사이나 아니면 9시서부터 10시 사이가 거의 클래스가, 그때는 올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가 캔슬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그런데 그 사이 시간에 그렇게 그 개인 교습, 그런 사장님들, 이런 강남에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개인 교습 그런 것도 좀 솔솔치 않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뭐 12시까지 쫙 내 강의하고, 그 중간에 아침 시간에 그 개인 교습 사장님들 해주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또 뭐 과외 몇 탕 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여유로워지더라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런 게 생길 줄을 몰랐지. 나는 그냥 내가 여기서 이걸 하면 얼마를 번다 그것만 알았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강남에서 큰 학원이고 그랬지만 별로 그렇게 즐겁게 학원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러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 아니 이거 매달 이거 벌어서 난 언제 돈 버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그랬는지 귀여워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오퍼가 들어와. 자기 뭐 자녀들 과외 좀 해달라, 아니면 자기를, 그러니까 본인을 좀 아침 시간에 선생님 시간 남을 때 좀 개인 교습으로 가르쳐 달라, 뭐 이런 제안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학원 강사의 삶이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런 걸 깨우쳤어. 그리고 재밌더라고. 그리고 내 시간도 많고. 그래서 정말 내 시간이 많은 거 이거 너무 좋다. 그때는 너무 젊고 혈기왕성한 그런 때니까. 그리고 내 시간도 너무 많고 막 돈도 학원에서 버는 거는 적지만 그 이외로 과외로 벌어들이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너무 즐겁더라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있어. 인생은 내가
예측하고 속단하지 말자. 그냥 매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것을 묵묵히 열심히 나에게 이게 주어졌어. 그래. 그러면 요것만 묵묵히 열심히 하자. 뭐 이러면 거기에서 부수적인 그런 수입이 발생하더라고. 혹은 나처럼 학원 강사가 아니라 그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그 맨 처음서부터 뭐 얼마를 벌고 이러니까 내가 뭐 20년을 뭐 벌어야 뭐 집 한 채를 장만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서부터 계산을 하지 말라고. 계산을 그냥 묵묵히 하는 거야. 묵묵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막 국가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바뀌어 가지고 묵묵히 하면서 돈을 조금씩 이제 모아 놓는 걸 가지고 국가 정책이 바뀌고 뭐 젊은이들 좀 밀어주고 뭐 이런 국가 정책이 막 바뀌어.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집 살 기회가 생기고, 근데 집을 사 놨더니 나중에는 집이 뭐 이렇게 좀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가정을 일구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런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뭐 돈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을 왕창 벌고 막 하루아침에 인생은 한 방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와장창 벌고 이런 건 없어. 그냥 쌈짓돈 모으듯이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모으는 거야. 매달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나라가 기회를 주고 시대가 기회를 주고 어디에선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안 생겨도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이 뭐 회사를 다니고 뭐 이러면서도 돈이 안 벌려. 뭐 돈이 별로 안 돼. 짜증나는 일만 막 생겨. 그래도 묵묵히 다니다 보면 벌써 만나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휴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벌써 내 주위에도 그 뭐지 그랬잖아.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니까는 내 주위에도 정말 늦게 결혼한, 나도 늦게 결혼했지만 늦게 결혼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애 없이 그냥 사는 그런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 내가 좀 느낀 게 있다. 이 애를 키우려면 뭐 평생 뭐 5억이 드나 뭐 6억이 드나 7억이 드나 아무튼 뭐 누가 계산을 했다며 그 많은 돈이 들고 이렇게 되겠지만 애로 인해서 이런 애가 그만큼 벌어다 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 왜냐하면 애를 낳으면 국가에서 요즘에는 뭐 돈을 줘요. 그것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벌써 애를 낳으면 돈을 주고 또 돌이 되잖아. 그러면 또 이거 지역마다 다른데 몇백만 원씩 돈이 나와. 그럼 그거로 돌잔치 돌잔치 하라고. 돌잔치 하는 거야. 그거로. 돌잔치에서 나도 돌반지를 받았거든. 근데 우리 애들 돌잔치 할 때만 해도 한 돈에 막 8만 원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응? 한 돈에 8만 원, 비쌀 때 뭐 10만 원 이 정도? 그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알아? 지금 30만 원. 파는 게 30만 원이고 사는 건 35만 원, 36만 원. 지금 금값이 엄청 뛰어가지고 야 진짜 그때 그냥 있는 재산 몰빵해서 금이나 사둘 걸 그랬다. 아무튼 각설하고 아무튼 국가에서 대주는 게 솔솔치 않아. 요즘에는 초, 중, 고 다 나 때만 해도 학교에 돈 내는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내.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점심값 뭐 이런 것도 다 무료고 뭐 교복 그런 거 다 무료고 다 무료야.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뭐 아직 아파트 청약 뭐 이런 거도 물론 요즘에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돼. 청약이.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 뭐 애들 다자녀면은 더 점수가 높고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뭔가 우리는 애가 있으면은 애로 인해서 돈 나갈 생각만 하지만 평생 그 정도의 돈이 나간다고 했을 때 정작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애로 인해서 애 존재 자체로 인해서 국가가 돈을 주고 어디서 뭐 이게 혜택을 주고 이런 게 거의 그만큼 이 애에게 나가는 돈만큼 그런 혜택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 애가 없잖아. 그러면은 내 휴먼 네트워크가 굉장히 좁아져. 그러니까는 보통 내 동창, 내 친구, 내 회사 사람들 뭐 이 정도로밖에 휴먼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된다. 근데 알잖아.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닐 때뿐이야. 아무리 친하게 지나더라도 그곳과의 관계가 내가 끊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뭐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거의. 뭐 있기는 하지. 열에 한두 명 정도 있기는 하는데 그게 내 그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친구라고 생각해도 절대로 안 되고 그런데 애들로 인해서 애들이 어리잖아. 그러니까는 뭐 초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보다 더 저학년 때 이럴 때 애들로 인해서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애들만큼 순수해.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교 때 만들어진 네트워크보다 오히려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끼리 알게 되고, 뭐 이런 네트워크가 오히려 좀 더 오래 가고, 뭐 이렇게 좀 더 진심으로 대해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있으면 이 휴먼 네트워크가 점점 확장이 된다? 점점 확장이 되고 그 안에서 정보도 얻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좁은 지식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정말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그런 태도야말로 지양해야 될 태도 아닌가.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인생은 정말 매일매일이 예측 불가능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예측하고 예견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거는 인생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해. 이게 인간의 범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건 뭐 어떻게 하건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일이 평생 살면서 몇 번씩은 생긴다. 그 행운의 여신이 뭐 나한테 윙크하는 그런 찬스를 내가 어떻게 그걸 캐치를 할 거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계산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못 살아. 너무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태도로 살면 나중에는, 예, 뭐 이렇게 매일매일 그런 태도로 살면 결국은 내 인생이라는 게 매일매일이 모여서 내 한 인생이 되는 건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태도로 살기를 잘했다 뭐 싶고 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며 근데 이런 게 있다. 막 일을 하잖아. 일이 너무나 고되고 막 내가 받는 돈에 비해서 너무 일이 고되고 막 이래.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 매일매일 노동의
노동이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 근데 봐봐. 회사에 들어갔어. 회사 일이 고되고 막 이거는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 값어치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때려쳐? 그러면 걔가 뭐 할 거냐고. 걔가 뭐 할 거야. 집에서 잠이나 자고 빈둥대고 놀고. 그럼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냐? 어? 그리고 힘 뺄 일이 없잖아. 힘 뺄 일이 없으면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노동을 통해서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노동을 통해서 힘을 빼주고 이래야 사람이 건전하게 살 수도 있는 거야. 보통 그렇잖아. 매일매일 힘들게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람 피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 바람은 언제 펴? 돈도 좀 벌어놨고, 막 이럴 때, 그때서부터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이렇게 바람 피고,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둬도 매일매일 커다란 얼음과 같아서 매일매일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야. 매일매일 갈리는 게 정상이야.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힘을 안 쓰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몸이 계속 보존이 되어지는가? 아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 몸은 다 갈리고 녹아지고 뭐 이렇다. 아무튼 더 하고 싶은데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요. 예,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